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친정엄마의 김치는 당신께서 평생을 쌓아온 자부심이자 명성이었거든요. 근데 음식 하나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이랑 덜컥 김치 사업을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는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엉망으로 판매될 거고, 자연스럽게 제 친정어머니의 평생의 명성에 아주 큰 누가 될 거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전 사업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께서 한정식 운영을 종료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한정식 집은 다른 음식보다 손이 훨씬 많이 가기에 평생 김치를 담그고 한정식을 만들어 오던 어머니께서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 친정의 한정식 집은 영업을 종료하게 됐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은 어머니의 그동안의 노고에 눈물로 감사하며 어머니의 은퇴를 또 눈물로 축하해드렸는데요. 한정식 집의 영업 종료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아주 지들끼리 실이 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유독 시모가 실이 나서 나댔어요. 사부인 소식 들었다. 결국 은퇴하시면서 한정식 집 문 닫았다지? 그럼 혹시 그 가게 자리에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어? 가게 자리에 새 세입자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간판도 아직 남아있겠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외기는 기왕 사부인 은퇴한 김에 한정식 집에 남편한테 물려줘서 계속 영업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 물어보는 거지. 신우들한테도 분점 하나씩 떡하니 내주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괜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평생 쌓아온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없어서라도 식당 이어받게 해드릴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요. 넌 얘가 왜 요즘 자꾸 그렇게 부정적이야. 우리 식구들이 한정식 집 이어받으면 사돈들 명성에 왜 누가 되는 건데? 아범이랑 신우들이랑 식당 경험해본 경력이 있나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식당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이야 주방에 사람 써서 만들면 되고, 네가 정 그게 싫다고 하면 내가 직접 주방을 맡아줄 수도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도 음식이라면 한 음식 솜씨 하잖니. 상황이 그렇게 되자 결국 전 꾹꾹 참아왔던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한테는 주방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음식 제일 못하시거든요. 그니까 제발 가당치도 않은 욕심은 단념하세요. 너 인연이 내 음식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 결혼 허락 받으러 오던 날에는 좋다고 밥 한 곡씩 싹 다 비워놓고서는, 그건 어머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어쩔 수 없이 맛있는 척 먹었던 거고요. 저 그날 장염 걸려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럴 어머님한테 주방 맡기면 큰일 나요. 어머님 음식 먹고 탈난 사람들한테 식약청에 줄줄이 고발당할 거라고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식당 간판 하루라도 빨리 떼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자 시몬은 노발대발 성질을 부리며 가버렸지만 전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로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최악의 요리사인 시모와 똑같이 음식 솜씨라고는 개뿔도 없는 신우들한테 제 친정 강판을 이어가는 식당을 맡길 순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희 친정 부모님 명성에 멱칠을 해댈 건 뻔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좀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마침 직장에서 승진에 밀려버린 바람에 후배를 직장 상사로 모시게 된 남편까지 합세해서는 저를 아주 들들 볶아댔어요. 제가 더 화딱지가 났던 건 바로 그놈의 남편이라는 인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처갓댁 식당을 이어받겠다고 날뛰는 주제에 식당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저 카운터에 앉아서 사장 노름이나 하며
돈 계산할 생각만 하고 있었죠. 어찌나 한심스럽게 짝이 없던지 그런 시댁과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전 원형 탈모 증세까지 겪게 되었어요. 정말 이제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죠. 친정 한정식 간판 오늘부터 뗄 거니까 꿈깨. 시어머니한테도 가서 똑바로 전해. 시댁 식구들 음식 솜씨로는 김치 사업도 어불성설이니까 다시는 나 괴롭히지 말라고 제대로 전하지 않기만 해봐. 우리 진짜 끝장 보는 수가 있어.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합세해서 저를 몹쓸 며느리라고 호박신앙까지 따름이었죠. 그걸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얻어먹은 김치가 얼마고 저한테 얻어먹은 음식들이 얼만데 이렇게 염치 없이 구냐고요.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됐죠. 바로 그날을 계기로 남편이 본가인 시댁으로 짐을 옮기면서 저희 부부는 별거를 시작하게 됐으며 저와 시댁은 그야말로 극한의 대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끝내 김치 사업 욕심을 버리지 못한 시모가 제 길을 꺾어놓기 위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에게 김치 비법을 받아오던가 정 싫으면 평생 시집살이로 고통받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무언의 강요인 셈이었죠. 이에 단단히 혈압이 올라버린 저는 남몰래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이혼하기는 억울하겠더라고요. 제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면서 이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좀처럼 뾰족한 참교육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김장철이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커다란 김치통 10개를 쌓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김장은 친정에 가서 탐가오려무나. 갓김치랑 꼬들배기 김치도 같이 해서 한 통도 빠짐없이 꽉 채워. 그 와중에 저희 친정김치는 잡숫고 싶으신 모양이죠. 그러고 싶으면 저한테 평소에 잘하던가요. 그동안 절 그렇게 타박해놓고 순순히 그 김치를 받아먹을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치라도 안에다 주면 너네 친정은 대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겠어. 한정식집 안 물려주겠다고 간판까지 싹 다 내려버렸으면서 애초에 안 될 일이었으니까 제 선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라고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너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지 나도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넌 입 꼭 닫고 시키는 대로 김치나 잘 채워서 보내.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걸로 사돈한테 김장 비용 겸 인사치레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시모는 저에게 웬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 봉투를 열어본 저는 머리끝까지 혈압이 솟구쳐 올랐죠. 시모가 김장 비용이라고 넣어놓은 금액은 단돈 5만 원이었으니까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5만 원으로 김치통 10개를 다 채우라니 맙소사. 그건 대놓고 저와 친정을 능멸하겠다는 소리밖에는 안 되는 일이었죠. 순간 전투의지가 불꽃 샘솟은 저는 두말 없이 김치통 10개를 챙겨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저 김치통에 대체 뭘 넣어서 보내면 시모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하고서는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아주 뜻밖의 물건으로부터 참교육의 실마리를 찾게 됐죠. 시모가 김장 비용이랍시고 꼴랑 5만 원을 넣어두었던 봉투에 웬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쪽지에는 어쩐지 다소 낯익어 보이는 주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 쪽지의 정체에 의문을 품은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주소 적힌 쪽지 이야기는 일절 하지도 않은 채 그저 김치를 어디로 보내면 되겠냐고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모가 당연히 시댁으로 보내야지. 뭘 당연한 걸 묻고 있어.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시모는 주소 적힌 쪽지를 김장 비용 봉투에 실수로 넣어놓고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주소에 적힌 쪽지로 김치를 보내서 무언가 벌려는 속셈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던 저는 쪽지에 적힌 주소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고, 뜻밖에도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 사용하던 수첩에서 그 정체를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청첩장을 보내드렸던 그 주소는 제 남편의 이모 할머니, 그러니까 시모의 친척들이 사는 집의 주소였던 거죠. 이에 저는 안부를 여쭙는 척 이모 할머니 한 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시모의 꿍꿍이를 알게 된 순간 전 시댁에 김치 10통을 한가득 채워서 김장을 보내기로 작정했죠. 물론 시모에게 참교육 한 방 제대로 먹이면서 이 지긋지긋한 개싸움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요. 그렇게 비장의 김치를 가득 채워 시댁에 보낸 저는 며칠 뒤 시모의 부름을 받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말을 먼저 꺼낸 쪽은 이미 그들의 꿍꿍이를 모두 알고 있던 저였어요. 어떻게 김치 맛은 보셨어요? 김치 맛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시던가요? 글쎄, 여전히 맛있더구나. 우리 식구들도 맛나게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좋은 김치를 우리 식구들끼리만 먹는 건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역시 이번에도 김치 사업 이야기하려고 절 부르신 거죠? 이번 김장도 어떻게든 사업 추진해보려고 일부러 제 친정 가서 해오라고 시켰던 거고요. 넌 왜 당연한 소리를 내 입으로 자꾸 하게 만드니? 내가 어디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우리 식구들 다 잘 되자고 이러는 거잖아. 너도 한번 생각해봐. 남편이 그저 그런 직장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폼나는 사장님으로 살면 네 체면도 덩달아 펴지는 거야 이거사. 그 말에 저는 슬쩍 제 속내를 흘려봤습니다. 정 그러시면 사업자금이라도 크게 투자를 해보시던가요. 굳이 따지자면 제 친정 어머니는 김치장인인데 장인의 김치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공짜로 숟가락 얻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친정 부모님 명성 어쩌고 해두면서 반대하더니만 결국엔 돈 때문이었구나. 우리한테 거액의 사업자금 바라고 그동안 반대한 거였어. 그렇지? 아무튼 간에 돈 이야기 잘 꺼냈다. 네가 보낸 김장들 그거 사실 한 통은 우리가 먹고 나머지는 다 내 친척분들한테 보냈어. 다들 맛을 보시고는 사업 아이템으로 훌륭하다면서 당장에 투자금을 모아서 보내주시겠다더라. 어때? 한 5억 정도면 투자금으로 만족이 되겠어? 이에 저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투자금이 얼마인지 따지기 전에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비장의 봉투를 하나 건네드리자 시모가 사부인 김치 비법을 받아왔냐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봉투 안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을 꺼내보기가 무섭게 멍청한 표정이 되어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사부인 김치 비법을 받아온 줄 알고 좋아했더만 대체 이게 뭐야? 이게 웬 영수증이야? 어머님이 이모 할머니들에게 보내셨던 김치의 정체가 담긴 영수증입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죠. 그러자 제 남편이 시모 손의 영수증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이거 김치 영수증이잖아. 공장에서 만든 싸구려 중국산 김치 영수증. 뭐야? 너 그러면 나한테 보낸 김치가 직접 담근 사부인 김치가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들어낸 싸구려 김치였단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김치 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느낌 들지 않았냐고요. 근데 뭐랬더라? 다른 거 없이 여전히 맛있다고 했나? 친척분들도 사업 아이템으로 딱이라고 했다고요? 나 참 가짜않고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이게 무슨 무례한 짓거리야. 새파랗게 젊은 년이 감히 시댁 어른들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제가 당신한테 놀아나 줄 거라는 생각부터가 착각 아니었을까요? 당신 꿍꿍이 따위 애저녁에 다 파악하고 있었어. 전 시모가 김장김치를 이모 할머니들에게 보내 사업자금을 투자받으려 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시모가 실수로 딸려보낸 주소를 통해 결혼 준비할 때 청첩장 보냈던 어른들 댁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었잖아요. 그중 한 분께 안부 인사인 척 전화를 걸었더니 시모가 저희 친정김치를 맛보여드리고 사업자금을 받아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시모의 꿍꿍이를 알게 된 저는 일부러 싸구려 공장 김치를 채워서 보낸 것이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건넨 영수증이 바로 그 영수증이었고요. 아무튼 그날 저에게 한 방 크게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댁 식구들은 또 한 번 벙 떠서는 그저 치를 떨 뿐이었어요. 전 그런 시댁 인간들에게 날선 쓴소리를 쏟아부었죠. 싸구려 공장 김치인지 장인인 우리 엄마 김치인지도 구분 못하는 똥쓰레기 입맛들 주제. 뭐? 김치를 가지고 사업을 해? 에라이 개뿔이나. 당신들은 음식 사업할 자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알어? 이놈의 여편네가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고 공함을 지른 남편이 제 뺨을 후려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발 빠른 쪽은 당연히 제 쪽이었죠.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뒀던 협의 이혼 서류로 남편의 뺨을 올리며 외쳤어요. 거리에서 거지들을 데려다 먹여놔도 너랑 너네 식구들만큼 더럽고 치사하게 굴지는 않어. 귀한 음식 대접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은혜로 원수로 갚어? 당신 너 말실수 방금 제대로 한 거야.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 제대로 받아낼 테니까 알거지 될 준비나 단단히 하고 기다려. 그날 전 협의 이혼 서류를 남편 면전에다 대고 찢어발기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 이후로는 이혼 소송의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어차피 김치 사업도 물 건너가 버린 데다가 이혼까지 당한 바에야 위자료라도 크게 한탕 먹을 작정이었지만 당연하게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망했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들들 벗겼던 증거들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저의 승리로 끝났고 위자료도 오히려 제가 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물론 제 참교육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혼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던 저는 시댁 인간들 앞에서 보라한 듯이 기사 딸린 고급 외제차에 올랐거든요. 너 진짜 정신이 나갔냐? 나한테 위자료 받게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딴 사치를 부리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내 능력건 번 돈으로 누리는 후사야. 너랑 니네 식구들은 가만히 있어도 콩껌을 얻어먹으면서 살 수 있을 좋을 팔자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고. 웃기시네. 너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사업을 시작해? 끼켜봤자 음식 솜씨밖에 더 있어? 바로 그거야. 나 김치 사업 시작했고 지금은 크게 성공했다.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다닐 만큼. 내막은 이랬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은 모르시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을 저에게 넌지시 터놓더라고요. 엄마는 사실 제 할머니께 물려받은 김치를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목적으로 평생 한정식집을 해왔지만 건강 악화로 은퇴를 하게 되셨던 거고요. 하지만 은퇴 이후로도 당신의 꿈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던 엄마는 그 좋은 손맛을 빼닮은 저에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죠. 우리 집안의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치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어머니 당신은 사업 같은 건 잘 몰라서 평생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이지만 아직 한창 젊은 우리 딸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이 바로 염치도 없는 시댁 것들과의 싸움에서 제가 완승을 거두던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떠나는 저를 바라보며 시모라는 인간은 혼자서 혼절해버렸고 남편과 시누이들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며